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핵심 156번부터 160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부터 읽어보고 갈게요. Nearly every advance in molecular genetics makes possible some new tests for finding microscopic tumors. 157번입니다. Motivation is important for good studying. When you are motivated, you will find it simple to stay focused over a period of time. 158번 볼게요. Few people think it likely that they may be mistaken. 159번 보겠습니다. Although keeping your aims to yourself helps ease the fear of failure, it also makes it easy to avoid changing your life and drift back into old habits. 160번 보겠습니다.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changed the world.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번이에요. Nearly every advance in molecular genetics makes possible some new tests for finding microscopic tum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56번 한번 보시면 우선은 nearly라는 단어가 있어요. nearly라는 단어는 거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nearly every advance 하면 거의 모든 진전, 발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vance 하면 진전 혹은 진전하다라는 뜻이고요. 얘가 advancement로 쓰이면 진전이라는 명사로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molecular 하면은 얘는 분자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molecule 하면은 분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genetics 하면은 얘는 유전학이 되고요. gene 하면은 유전자예요. 이렇게 gene이라는 유전자라는 단어가 이제 genetics이 돼서 유전자의라고 되는데 여기에 s가 붙으면 이제 genetics 해서 유전자에 관련된 학문이라고 해서 유전학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croscopic 하면 얘는 되게 작은 현미경의라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현미경에. 그럼 이제 macroscopic 하면 뭐겠습니까? 아주 큰이라고 했죠. 아주 큰 범위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튜머 하면 여러분들 튜머는 얘는 종양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마이크로랑 매크로라는 애를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마이크로는 여러분들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가 작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 하면은 얘는 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면요. 마이크로라는 어원은 small in size or extent. 사이즈나 어떤 범위에서 작은 것을 의미하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long, abnormally large on a large scale. 되게 길고 비정상적으로 크고 되게 큰 범위에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큰 이렇게 가져와 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하면 뭘까요? 마이크로 컴퓨터? 이 경우에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만 것들을 다루는 컴퓨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하면 뭐냐면요. 오르가니즘이 생물입니다. 생물인데 이제 마이크로면 아주 작은 생물에서 여러분들 미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nalysis 하면 얘는 분석이란 뜻이에요. 분석인데 micro analysis 하면 얘는 아주 작은 분석에서 미시 분석, 미량 분석 이런 뜻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의미는 작은 걸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 이코노미는 뭐예요? 경제긴 경제인데 어떤 경제요? 되게 자그마한 경제에서 미시 경제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의 반대, 마이크로 애널리시스의 반대는 매크로 애널리시스에서 얘는 약간 거시적인 분석, 큰 거를 분석하는 거죠. 매크로 이코노미 얘도 거시 경제라고 해서 큰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 혹은 한국의 전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스케일 하면 얘는 의미만 봐도 아시겠지만 되게 큰 범위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nearly 같은 경우에는 거의라는 뜻인데요. 얘가 원래는 near라는 형용사를 활용하는데 near는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nearly 하면은 가깝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미가 아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nearly 같은 경우에 거의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highl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고 해서 very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ately 하면은 late 하면 늦은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lately 늦게라고 생각하시지만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ardly 하면은 힘들게 혹은 딱딱하게가 아니라 얘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석할 때도 의미를 아예 반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내신 문제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좀 이 리스트, nearly, highly, likely, hardly 정도만 가져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보면요. Nearly every advance in molecular genetics. 거의 모든 진전이에요. 어디에서요? 분자 유전학에서 거의 모든 발전은 makes possible. 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목적어가 없죠? 뭐를요? Some new tests for finding microscopic tumors. 새로운 테스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떤 테스트인가요? 아주 작은 종양의 정량을 찾기 위한 테스트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make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면 얘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some new test for finding microscopic tumors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로 빼준 형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7번이요. The motivation is important for good studying. When you're motivated, you will find it simple to stay focused over a period of ti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motivation 하면은 얘는 동기란 뜻이고요. 그래서 motivate 하면은 동기부여하다라는 동사가 되고, 얘를 활용해서 이제 ing를 붙이고 pp를 붙여서 pp로 만들어서 얘를 형용사인 분사로 쓸 수 있는데, 이제 motivating 하면 동기부여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그리고 motivate 하면은 동기부여가 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선 가목적어 it이 나오는데, 우리 가목적어는 언제 썼냐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대절 등으로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목적어를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뭘 넣어줍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쓰긴 좀 애매하니까 it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문에서만 쓸 수 있고, 동사를 이 5개는 암기해 주셔야 좋습니다. 자, 첫 번째 make, M은 make, 그 다음에 B는요 believe, 그 다음에 C는요 consider, F는요 find, 그 다음에 T는요 think. 이렇게 해서 MBC, FT로 가져가시면 되고, 제가 저번에 다른 강의에서는 MBC에서 FT 아일랜드가 나온다. 이건 너무 오래된 예시긴 한데 이제 FT 아일랜드라는 가수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MBC, FT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So motivation is important for good studying. 동기는 좋은 공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When you're motivated,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될 때요, you'll find it simple. 여러분들은 발견할 거예요. 뭐라고? 간단하다고 발견할 겁니다. 뭐를요? To stay focused over a period of time. 집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을 간단하다라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인 find, 그러니까 가목적으로 쓰인 find 같은 경우에 생각하다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간단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를요? To stay focused, 집중하는 것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가목적어나 가주어 이런 경우에는 가주어는 it 대신 나오고, 그 다음에 가목적어는 뭐 MBC, FT 나오고, it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투부정사나 대절 앞에 항상 뭐를 이라는 단어만 한번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 한번 가져갈게요. 네, 158번 볼게요. Few people think it likely that they may be mistake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few 같은 경우에는 no라는 뜻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ittle이 얘랑 또 같은 표현인데요. few는 no, little도 no. 근데 few와 little의 차이는 뭐냐? few는 with 뭐와 함께 쓸 수 있냐면 셀 수 있는 명사들과 쓸 수 있고요. little 같은 경우에는 with 셀 수 없는 명사랑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어를 붙이면 이제 한계가 생긴 거예요. 한계. 그래서 얘는 약간 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부정이 아니라 조금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150, 그래서 few people think it likely. 자, 거의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도 think it likely,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요, that they be mistaken. 그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신에 대해 좀 과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번 볼게요. Although keeping your aims to yourself helps ease the fear of failure,
It also make it easy to avoid changing your life and drift back into old habits.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 although의 쓰임을 한번 보면요. although는 접속사로 이제 주절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although A 하면 A임에도 불구하고 B야 라고 하니까 결국 강조하고 싶은 건 A입니까? B입니까? 강조하고 싶은 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을 강조하는 역할, 그래서 주절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절은 이 부분이라는 거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eep A to oneself. 자, keep A to myself, keep A to yourself, keep A to himself 이런 식으로 하면 keep A a secret 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A를 비밀로 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keeping your aims to yourself 이렇게 한번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help 같은 경우에는 이 쓰임이 어떻게 되냐면 hel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는 생략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고 to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목적어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to도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특히 목적어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없앨 수 있냐? 목적어가 너무 맥락상 뻔할 때요. 누구나 다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목적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총 얘가 있고 없고 얘가 있고 없고 해서 총 4가지 가능성이 나옵니다. My father helped me to fix my bike. My father helped me fix my bike. My father helped to fix my bike. My father helped fix my bike.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help 뒤에 나오는 걸 다 목적어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도왔습니다. 내가 뭐 하도록 도왔습니까? 자전거 고치는 걸 도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도왔어요. 내 자전거를 고치는 걸 도왔어요. 우리 아빠는 도왔어요. 뭐를요? 자전거 고치는 것을요. 내 아빠는 도왔습니다. 자전거 고치는 것을요. 그래서 다 목적어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s 하면 무슨 뜻이냐면 좀 편하게 만들다. 안락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rift back to A 하면 여러분 drift 하면 이렇게 좀 떠다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drift back to A 하면 A로 이렇게 떠다니다가 A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A로 돌아가다. 자, 해석을 해보면 although keeping your aims to yourself helps is the fear of failure.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의 목표를 혼자에게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비밀로 하는 것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를요? 편하게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준다 할지라도 라고 although 할지라도 라고 나오니까 이 글에 이 문장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죠. It also makes it easy. 자, 이것은 또한 쉽게 만듭니다. 그쵸? 뭘 쉽게 만듭니까? To avoid changing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을 피하는 것을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걸 쉽게 만듭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to avoid changing your life and drift back into old habits가 원래는 목적어로 쓰인 건데 왜 앞에 MBC, F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목적어 나오고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이 가목적어, 직목적어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60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Never doubt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Indeed, it's the only thing that ever has changed the world.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doubt라는 표현만 보면은 doubt는 얘는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의심하다. 그리고 얘가 명사로 쓸 때는 의심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doubtful 하면 얘는 의심하는 이라는 표현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제 thoughtful 하면은 얘는 thought 하면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게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사려이 있다 라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ndeed 하면은 얘는 사실이라고 사실상이라고 해서 의미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never doubt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뭐를 절대 의심하지 마냐면 that a small group of thoughtful citizens can change the world. 소그룹의 사려 깊은 citizens, 시민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민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it's the only thing, 유일한 겁니다. 뭐가요? that ever has changed the world. 그 세상을 바꿔왔던 거.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들을 바꿔왔던 유일한 것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생략 구문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생략 구문은 어떤 때 쓰냐면 이미 앞에 나온 내용을 반복할 때 씁니다, 여러분. 음흠. 근데 이제 반복하는데 이 반복하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지루하고 또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이 되게 충분히 얘를 유추할 수 있겠다 싶으면 지워버립니다. 음흠. 그래서 오늘 총 156번부터 160번까지 한번 봤는데요. 목적의 위치 이동도 있고 이제는 생략 구문까지 볼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막 이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한다.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쭉 나가 보시면은 어느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고요.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